첫 번째 하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이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진보단체인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총장 힘 빼고 장관의 권한을 강화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생뚱맞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개혁이 권고하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 생뚱맞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표현으로 썼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참여연대. 장관이 6개 고검장 서면 지휘가 가능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등검찰청장은 추천이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서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고검장이나 이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참여연대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계속 논란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가 사실상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든 건 아니냐라는 검찰 안팎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검찰청법에 보면요. 검사의 직급을 딱 2개로 나누고 있어요. 뭐냐면 검찰총장과 나머지 검사들. 그러니까 검사장 해가지고 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권한도 많고 하지만 법상으로는 2 종류의 검사가 있을 뿐이에요. 검찰총장하고 검사. 그런데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하느냐.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검찰 사무가 뭐겠습니까? 물론 인사하고 물론 그 행정 그게 아니고 검찰의 본연의 존재의 의무는 수사하고 기소를 해가지고 사회의 거대한 악을 척결하는 게 검찰 사무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검찰총장이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보고 그 부대 지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각각의 그 고검장한테 그런 권한을 갖다가 준다? 그런데 고검장은 보시다시피 아무런 청문회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임기가 있잖아요. 고등검사장부터는 언제든지 그 다른 데로 정보 발령을 갖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이 무엇이냐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 검사다운 검사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위원회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정권의 눈치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검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연대 비판이 맞다라는 말씀이신데 검찰 안팎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권고 법무부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이루어지고 또 이번 검찰 인사까지 맞물린다면 이런 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고검총장, 진짜 직책은 아닙니다. 서울 고검총장 이성윤이라는 막강한 존재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여러 조간신문들에 나왔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검찰개혁이 권고한 현실화될 땐 총장 수사지휘권이 고검장에 이관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안팎에서 법무부 안팎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서울 고검장 승진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 권고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이 맞물린다면 이게 맞다면 가정하에 4개 재경지검 등 핵심 검찰청을 거느려서 검찰 내에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안 그래도 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까지 승진한다면 이건 고검총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허락 없이 직권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고요. 김용태 의원님, 중앙일보 보도긴 합니다만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죠. 근데 이런 얘기도 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국회에서는 아까 제가 제 의견입니다만 독재가 시작되었고 이제 횡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부 내 특히 법무부에서 제 생각으로는 바로 저게 독재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독재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결국 권력이 분립돼야 되는데 권력이 분립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거는 고검장한테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다 갖겠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다만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갖겠다는 거죠.
뭐 얘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는 대통령이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고검장이 무슨 나서서 자기가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수사를 지휘해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법무부 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추미애 장관이 정말 하고 싶으면 검찰 정말로 개혁이라는 힘 버리지 말고 그냥 저 안 그냥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개혁이라는 이름 저는 사실 더럽히기 히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웅태 의원님의 개인견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아까 참여연대에서 이제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에도 이 개혁안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권한을 분산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떤 권한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권한을 싹 모아다가 결국 법무부 장관에게 다 준다면 그건 권한 분산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결국 권한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혹은 법무부 측에서는 뭐 추미애 장관 혹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인사 이분들이 절대 선이고 나머지는 약간 적폐다 이런 식의 좀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인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갖게 되면 모든 일이 잘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설령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절대 선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권을 가질지 알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더라도 혼자서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결국은 개혁 아닌데 자꾸 이거를 이 사람한테서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거야. 이런 식의 개혁안이 돼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이 다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그런 개혁안을 만드는 데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